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 하워드.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야심만 넘치는 부하 직원. 어쩌면 좋습니까? 저희가 이메일대로 정한 게 아니라 구독자께서 주신 질문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생각을 했어요. 능력, 필요한 스킬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여러 직무 관련 경험도 많지 않은 주니어 포지션인데 야심만 빵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면 좋을까요? 그냥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걱정과 고충을 적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직설적으로 또는 인다이렉트로 많은 코칭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야, 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더 습득해야 되고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포인트 아웃을 해주셨을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나는 이미 다 할 줄 알아. 난 더 이상 주니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참 이럴 때는 정말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 입장에서 정말 난감, 황당 뭐 이런 직원인 거죠.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은 느낌상 냉혹하지 않고 배려심이 많은 유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매니저분이 현실적인 상황 점검을 해보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힘들지만 터프한 대화를 직원하고 해봤을까? 이렇게 애둘리는 화법만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봤을까? 이런 대화도 내 입장에서의 터프함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을 고려한 대화였는지 나의 생각은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또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나서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직원들 경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런 친절한 피드백을 바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그리고 개선시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또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보인다? 그것도 엄청나게 소수고 그건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상황을 또 보면은 업종과 환경의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업종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업종에 따라서 어떤 유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법 쪽에 법률, 로펌 이런 데 같으면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 공부 잘한 사람이야. 나 항상 1등이었어. 나는 내가 항상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은 거기도 또 나름의 서열이 생기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 이거밖에 못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매니저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의 대표나 HR, 리크루터 같은 분들이 조금 많이 인벌브돼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의 기본 성향은 별로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또 이 매니저분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안 바뀐다는 쪽에 더 무게를 가지고 직원을 대하셨으면 하는 거를 저는 좀 권유를 드려요. 조이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직원들보다는 더 강한 매니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 또는 이제 상사가 되게 되면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사실 쉽지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니저나 그 임원급, 디렉터 이런 급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냉혹함이잖아요. 그렇죠. 피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때 감정 배제하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나이스하게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밸런스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 회사에 그걸 잘 못하시는 매니저분들이 계시고 네. 그걸 또 되게 잘하는 매니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매니저는 저 사람 참 좋아 이런 게 사실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을 잘하는 매니저가 좋은 칭찬인 거지 따뜻하면서 일 잘하면 베스트겠지만 사람이 다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 경우하고 약간 다르면서 비슷한데 직원이 대체로 스마트하고 능력도 있어요. 매니저가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또 인퍼링도 하고 신뢰도 주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나는 매니저보다 더 일 잘해 이래가지고 조금 오버하고 스스로 그렇게 너무 확신을 갖게 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기 매니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 안 하고 바이패싱해요. 상사의 상사한테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도 상사의 상사한테 가서
또 있는 대로 꽃잔치 벌리고 못한 거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 상사의 부족함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람을 인파워해주는 측면에서 해준 건데 네. 그게 교만함으로 잘못 풀이가 되면 그런 네. 경우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네. 또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조직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수직적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기업들이라면 쉽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상사를 바이패스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좀 되게 자유롭고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들,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회사는 그러니까 즉 조직에는 리포팅 라인이라는 게 있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다 어기거나 이 절차를 뭐 바이패스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결과를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만해진 직원들 역시 논리적인 피드백으로 도닥거려주고 동기부여주고 이러기에는 손을 넘어섰다고 저는 봐요. 이미 자기가 너무 자신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교만한 직원의 상사가 그 매니저의 또 윗상사와의 커넥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이제 바이패싱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이패싱한 이 윗매니저와 이 매니저와 얼마나 교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같은 생각, 공동의 목표, 서로 신뢰관계, 그리고 윗사람이 이 매니저를 얼만큼 서포트해줄지, 이 관계가 건전한지 아니면 무너뜨려지는지 이렇게 정해진다고 봐요. 직원들이 다 나는 위 매니저랑 일 못하겠어, 너무 바깥해, 그러니까 위로 가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이 매니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커뮤니케이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맨날 나이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매니저가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월스트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매니저는 아랫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윗사람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니징 업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은 아직은 매니저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야심이 넘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농구 선수든 운동 선수들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경영진한테도 항상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그렇죠. 항상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능력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항상 개선할 수 있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을 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주니어라면 저는 이게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게 부족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코치와 멘토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습득이 아무리 빠르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이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나, 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 봐야 되는구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데 똑똑하고 아우 멋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야심. 저는 어느 정도의 야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주니어라면 그 야심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 열정 하고 싶은 네.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정말 성장 또는 성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방법으로 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순수한 열정 자체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되게 훌륭하신 리더분들 몇에서 일을 했지만 부족한 팀장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케이스를 얘기하면은 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 하나가 제가 면접을 했어요. 인터뷰를 평가 시절이라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매니저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있어요. 뭘 배우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배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저 식대로 매니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는 네. 거. 맞아요. 네. 본인 시각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내 매니저, 내 상사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매니징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족함을 닮아서는 안 되는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죠. 부족한 사람한테도 배울 게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니어 때라면 그런 부분으로도 좀 시각을 돌려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솔직히 팀장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팀장이라면 항상 직원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서포트해주고 더 키워주고 기회를 더 주겠죠. 그렇지만 모든 매니저들이, 모든 팀장들이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자격지심? 네. 안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장의 평가는 내가 못하지만 내 구성원들이 잘해서 우리 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팀장한테 크레딧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절대 느낄 필요가 없다. 혹시나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팀장으로서 매니저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